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보드게임으로 수업을 세 번째 시간인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보드게임으로 다른 아이디어가 생각나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살펴볼 보드게임은 바로 두부왕국입니다. 타일 8개만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역할 심리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시작하기 전에 보드게임으로 수업할 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이들과 보드게임 규칙, 즉 룰을 쉽게 익히는 방법입니다. 룰을 배우고 알려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보드게임에 대한 룰을 교사나 학부모가 100%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보드게임을 할 때도 100% 룰을 이해한 사람이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를 보드게임 룰 마스터라고 하죠.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룰 마스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규칙을 알려줄 때 전체적인 흐름과 목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겠죠. 그렇게 하고 보드게임을 바로 해도 이해가 안 된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보드게임에 익숙하지 않으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보드게임에 익숙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 접하는 보드게임을 할 때는 테스트 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승부를 가리는 것보다 룰을 익히고 숙지하는데 초점을 둔 플레이라고 할 수 있죠. 보드게임은 직접 플레이를 하면서 오류를 하나씩 잡아주는 방법으로 익히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테스트 플레이를 한 후 두 번째 플레이부터 진정한 승자를 가리면 되겠습니다. 보드게임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테스트 플레이하는 도중 완벽히 깨닫고 빨리 다시 시작하자고 재촉할 겁니다. 만약 이것도 어렵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보드게임 룰 설명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했기 때문에 잘 이해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부왕국을 소개하도록 하죠. 자세한 룰은 위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제 채널에서 두부왕국 룰 설명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플레이어들은 랜덤으로 타일 한 개씩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 받은 타일이 자신의 역할이 됩니다. 여기서 찹쌀떡 왕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찹쌀떡 왕자만 타일을 공개하고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찹쌀떡 왕자가 여러 플레이어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누가 두부공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찹쌀떡 왕자가 질문을 던지기 전에 모든 플레이어들은 서로 역할을 공개하여 알고 시작합니다. 이때 찹쌀떡 왕자는 눈을 가리고 있어야 되겠죠. 크게 세 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찹쌀떡 왕자와 두부공주 팀, 이를 방해하려는 두부 여왕 팀, 그리고 제3의 나라 푸딩 스파이 팀이 있습니다. 찹쌀떡 왕자가 마지막에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승리팀과 패배팀이 생깁니다. 두부공주를 고르면 당연히 두부공주 팀이 승리하게 되고 두부 여왕을 고르면 두부 여왕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부공주도 아니고 두부 여왕도 아닌 플레이어를 고르게 되면은 제3의 나라인 푸딩 스파이 팀이 이기게 됩니다. 이 게임을 하기 전에 중요한 규칙은 목표를 정확히 인지하고 다른 플레이어들의 역할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플레이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가벼운 역할 추리 보드게임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교육에 활용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추리를 할 때 두 가지 능력을 사용합니다.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논리력,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가끔 우리는 직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왠지 거짓말 같기도 하고 진실일 것 같은 느낌? 직감이라는 것은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지만 논리력은 학습을 통해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또 논리는 수학적 사고와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바로 두부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찹쌀떡 왕자가 직감만으로 추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논리적으로 추리할 수 있도록 해야 교육적으로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직감만 활용해서 찾는 재미도 있지만 우리는 교육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이를 주고 정리하면서 찾도록 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역할이 어떤 건지, 누가 진실을 말했다면 누가 어떤 역할인지 따져가면서 플레이를 하도록 합니다. 익숙해지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순간이 올 수 있는데 이때 추리가 점점 맞아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이들의 논리력을 강제로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좀 웃기지만 두부공주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논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부왕국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영어 연수를 듣는 과정에서 이 보드게임을 초등 영어 교육에 활용하기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드게임을 플레이할 때 영어만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면 됩니다. 찹쌀떡 왕자가 질문을 3가지 종류밖에 하지 못하죠. 그 질문들이 초등학생 수준으로 쉽고 유용하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질문이 Where is the tofu princess? 두부공주 어디에 있나요? Who are you? 너의 역할이 뭡니까? Who is he? Who is she? 그 또는 그녀는 어떤 역할입니까? 이 3가지 질문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쉬운 문장일 수 있지만 실제 게임 속에서 활용하며 익히면 자연스럽게 영어 발화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 룰 설명 영상 마지막에도 팁을 소개했지만 플레이하는 인원수에 따라 구성을 달리하여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함께 플레이하는 인원수가 3명에서 6명이거나 이 보드게임이 어렵게 느껴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아이들이 있다면 캐릭터 타일 중에 푸딩 스파이와 두부 하녀를 빼고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딱 2팀으로 나누어져 플레이가 진행되는데 훨씬 룰이 간결하고 목표가 쉽게 보입니다. 처음 이 보드게임을 활용할 때도 2개의 캐릭터 타일을 빼고 플레이한 다음 익숙해지면 8개의 모든 캐릭터 타일을 넣고 플레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이 게임에는 동화 같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찹쌀떡 왕국과 두부 왕국이 동맹을 맺기 위해 찹쌀떡 왕자와 두부공주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두부 여왕이 질투를 하고 또 제3의 나라인 푸딩 스파이는 두부 왕국과 찹쌀떡 왕국이 동맹을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뻔하지만 흥미로운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국어 시간에 연극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자 역할을 맡고 무대를 꾸미고 대사를 적어보고 연기도 해보고 여기서 뮤지컬처럼 하기 위해 배경음악을 선정해서 틀어주고 안무까지 한다면 이런 연극 수업은 아이들의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몰입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질문을 하면서 진짜 두부공주를 찾아간다면 그리고 찹쌀떡 왕자의 선택에 따라 이야기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을 짤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교육을 지식 전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총론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을 가르쳐라 라고 제시하는 것보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면서 미래 아이들이 가져야 할 핵심 역량, 능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부모들은 아이들을 잘 관찰하여 이런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를 해 주어야 되죠. 그리고 이런 핵심 역량은 꼭 교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는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경험을 보드게임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부왕국을 통해 우리의 논리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수업 활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역량이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안 궁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 끝으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드게임으로 수업을 4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